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무려 2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돈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이게 막 기업의 총 매출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아주 충격적인 숫자죠. 미국의 전통적인 거대 신용카드 회사들이 단 1년 동안 오직 한 가지 명목으로만 벌어들인 돈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실수, 그러니까 깜빡 잊고 결제일을 놓쳤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입니다. 와, 진짜 연체료로만 20조 원이라니. 매달 날아오는 청구서 보면서 그 결제 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미루고 거기에 또 눈덩이처럼 복리 이자가 붙는 그 지독한 악순환 말이죠. 맞아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바로 이 150억 달러짜리 거대한 함정을 영원히 없애버리려는 한 기업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의 주인공이죠. 핀테크 기업 어펌의 CFO 마이클 림포드는 기존의 신용카드 시스템을 가리켜서 아주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Buy now, pay for never, 즉 지금 사고 평생 갚아라 라고요. 지금 사고 평생 갚아라. 진짜 뼈를 때리는 표현이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요 자료는 2025년 6월에 윌리엄 블레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0년 2월에 실적 발표 데이터입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재료들이죠. 이 두 가지 핵심 자료를 통해서 핀테크 기업 어펌이 어떻게 신용이라는 단어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했는지 추적해 볼 텐데요.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라는 혹독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260억 달러라는 거대한 시가총액을 달성했는지 그 부분이죠. 맞습니다. 나아가서 당당히 흑자 전환까지 이뤄낸 그 핵심 기전을 오늘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막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기술은 이미 스마트폰을 넘어서 AI 시대로 진입했는데 이 돈을 빌리고 갚는 방식 자체는? 방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죠. 네. 수십 년 전 유선 전화기나 비디오 테이프 쓰던 시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고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현재 미국의 전체 신용카드 부채가 무려 1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가구당 평균 리볼빙 부채, 그러니까 이번 달에 다 못 갚아서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빚이 가구당 1만 달러예요. 바로 그 지점이 전통적인 금융권이 가진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빚을 지고 또 그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연체를 해야만 더 큰 수익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재무적인 실패가 곧 기업의 이익이 되는 약간 기형적인 구조 위에 서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어펌의 접근 방식은 이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기업의 사명을 삶을 개선하는 정직한 금융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내걸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듣기 좋은 마케팅 슬로건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슬로건이 아니라면요? 이걸 아주 정교한 수학적인 모델로 완벽하게 구현해냈거든요. 아, 소비자의 실수가 아니라 소비자가 돈을 잘 갚아야만 회사가 수익을 내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군요. 제가 자료에서 글로리아라는 사용자의 실제 앱 결제 화면을 봤거든요. 네, 그 사례 아주 흥미롭죠? 이분이 484달러짜리 물건을 사려고 딱 결제를 누르는데 어펌 앱은 딱 세 가지 선택지만 투명하게 보여주더라고요. 2주마다 갚는 무이자 플랜, 6개월 플랜, 12개월 플랜. 숨겨진 수수료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착한 기업이에요 하고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결제하는 그 시점부터 앞으로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1달러 단위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죠. 와, 1달러 더니까죠. 네. 2024년 기준으로 만약 미국 가구들이 그 악명 높은 리볼빙 시스템 대신에 어펌을 사용했다면 무려 180억 달러의 이자를 아낄 수 있었을 거란 추정치가 나옵니다. 180억 달러요? 이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딱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기존 신용카드는 마치 우리가 헬스장에 안 나가길 은근히 바라면서 결석하면 벌금 매기는 악덕 헬스장 같은 거죠. 맞아요. 반면에 어펌은 우리가 진짜 건강해져야만,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돈을 잘 갚아야만 돈을 버는 PT 선생님 같고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근데 이 PT 선생님 모델이 도덕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말이죠. 약간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시죠? 연체료도 안 받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도 없으면 누군가 돈을 잔뜩 빌려놓고 아예 잠적해버렸을 때 회사는 그 막대한 리스크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는 건가요? 아, 그게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의무입니다. 연체료라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펌은 애초에 돈을 떼일 확률 자체를 극한으로 낮추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극한으로 낮춘다고요? 네. 여기서 기존 카드사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보통 신용카드는 처음에 딱 한 번 신용조회를 거쳐서 예를 들어 1만 달러 한도를 부여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 고객이 다음 달에 직장을 잃던 말던 그 한도 내에서는 그냥 카드를 막 긁게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어펌은 다릅니다. 이들은 매 구매 순간마다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새롭게 평가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150달러짜리 운동화를 살 때 심사를 받고 통과했는데 내일 2000달러짜리 노트북을 사려고 결제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순간 처음부터 심사가 다시 들어간다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마이클 림포드 CFO는 이걸 부자연스러운 선택, 즉 unnatural selection이라고 부릅니다. 부자연스러운 선택이요? 어제 돈을 아주 잘 갚았던 우량 고객이라 하더라도요. 알고리즘이 딱 판단하기에 이 사람 지금 당장 노트북 살 현금 흐름이 좀 불안정해 보이는데? 싶으면 그 결제권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승인을 거절해버립니다. 와,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 엄청 짜증날 것 같은데요? 보통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창 넘어갈 때 약간 버퍼링이 걸리거나 뭘 더 입력하라고 창이 뜨면 그냥 귀찮아서 닫아버리죠. 근데 장바구니 그냥 엎어버리잖아요. 매번 그렇게 심사를 한다면 결제 과정이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바로 그 불편함을 지워버린 것이 기수의 힘입니다. 어펌은 어댑트 AI라는 자체 기술을 도입했거든요. 어댑트 AI요?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단 몇 초, 아니 밀리초의 시간 동안 이 AI가 백그라운드에서 수백만 개의 변수를 싹 다 분석합니다. 수백만 개를요? 네. 전통적인 신용카드사들처럼 막 신용점수 하락을 유발하는 그런 딱딱한 서류 조회가 아니고요. 고객의 구매 이력, 현재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스캔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신용평가를 완전히 끝내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결제를 거절하거나 승인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특정 고객과 특정 상품에 딱 맞는 최적의 할부 조건을 실시간으로 딱 생성해서 화면에 띄워줍니다. 아, 맞춤형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낮은 우량 고객에게는 이자 없이 4번에 나누어 낼 수 있는 0% 무이자 혜택을 즉석에서 제안하는 식이죠. 이렇게 매 건마다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통제한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요? 2026년 2월 기준 어펌의 30일 이상 연체율이 2.7% 수준으로 꽉 묶여 있습니다. 캐피탈 원이나 디스커버 같은 거대 전통 카드사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7%요? 네, 연체율 방어력도 놀랍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0% 무이자 할부 조건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 보죠. 심지어 어펌 전체 거래액의 25%가 이 무이자 할부라고 제가 자료에서 봤거든요. 네, 비중이 상당하죠. 아니, 연체료도 안 받는 회사가 이자까지 안 받으면 누군가는 그 비용을 대신 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가맹점이 그 이자를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가맹점들이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왜 자기들 마진을 막 깎아가면서 어펌에게 수수료 주고 이자까지 대신 내주는 건가요? 가맹점들은 아주 냉철한 비즈니스맨들입니다. 그들이 이자를 기꺼이 떠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0% 할부가 가져다주는 압도적인 판매량 증대 효과를 자기들 데이터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죠. 판매량 증대요? 가맹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2,000달러짜리 고급 소파를 팔기 위해서 20% 할인 쿠폰을 막 뿌리면 브랜드 가치가 뚝 떨어지고 마진도 크게 훼손됩니다. 그렇죠. 명품 이미지가 깎이니까요. 하지만 어펌에게 수수료를 조금 더 내는 대신에 소비자한테 이자 없이 12개월 동안 나눠서 내세요라고 우아하게 제안을 하면요. 정가의 물건을 다 팔면서도 결제 장벽을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400달러를 대놓고 할인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어펌에게 이자 비용으로 100달러를 떼어주는 게 가맹점 입장에서는 훨씬 남는 장사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어댑트 AI를 통해서 맞춤형 0% 할부 조건을 제시한 가맹점들은 결제 전환율이 최대 27%나 상승했어요. 27%나요? 네, 더불어서 총 거래, 우리가 보통 GMV라고 부르는 플랫폼 내 전체 거래 규모도 5%나 증가했죠. 할인이라는 마약을 안 쓰고도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 판매를 확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무기를 얻게 된 겁니다. 대단하네요.
작년 10월에 진행돼 더비그널싱이라는 이벤트 기간 동안에 이 0% 무이자 상품의 총 거래액이 전년 대비 무려 60%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이걸 증명합니다. 와, 60%. 철저하게 심사해서 사용자들을 귀찮게 하면 막 사용자가 줄어들 거라는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네요. 오히려 이런 윈윈 구조 덕분에 생태계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또 다른 의문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보통 이런 할부 결제, 이른바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라고 하면 당장 통장에 현금이 없거나 네, 신용 등급이 낮아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서비스다 이런 편견이 좀 있죠. 맞아요. 그런 편견이 사실 있지 않나요? 그것이 시장에 널리 퍼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정반대라고요? 2020년 2월 기준으로 어펌의 활성 사용자는 2,580만 명에 달합니다. 2,580만 명. 네, 이게 미국 전체 성인 인구의 무려 8%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요. 이들 중 48%가 이른바 프라임 등급 이상, 즉 신용 상태가 매우 우량한 고객들이라는 점입니다. 가구당 평균 소득 역시 7만 4천 달러로 미국 평균을 훌쩍 상회하고요. 아니 잠깐만요. 신용카드 한도도 아주 넉넉하고 당장 현금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왜 굳이 어펌을 쓴다는 거죠? 바로 통제력과 예측 가능성 때문입니다. 고소득층일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는 그 기존 리볼빙 시스템의 끔찍한 위험성을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아, 금융지식이 높으니까. 네, 그들은 0% 무이자 혜택을 똑똑하게 이용해서 자기 여유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굴리면서 현금 흐름을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할부를 쓰는 게 아니라 투명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충성도 지표가 왜 그렇게 높은지 단번에 납득이 가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 거래의 무려 94%가 이미 어펌을 써본 기존 사용자에게서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재사용률이 엄청나죠. 게다가 활성 사용자 1인당 거래 횟수가 2024년에 5.3회에서 2026년에는 6.4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뭐 펠로톤 실내 자전거나 비싼 소파 살 때 큰맘 먹고 한 번씩 썼다면 이제는 일상적으로 막 쓴다는 뜻 아닐까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소비의 일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어펌의 전체 제품 구성을 보면요. 고단가 상품을 위한 최대 60개월짜리 이자 발생 대출이 여전히 전체의 한 72%를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큰 금액 위주이긴 하네요. 하지만 커피나 식료품 같은 단기 소액 결제를 위한 페이인 X 상품들이 그 빈틈을 아주 촘촘하게 메우고 있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전체 거래의 약 24%가 가맹점 사이트의 결제 창이 아니라 아예 어펌 앱이나 자체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시작된다는 겁니다. 앱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쇼핑 관문이 되어버린 거네요. 네, 플랫폼화가 된 거죠. 저는 사실 이 생태계 확장 부분에서 제일 소름 돋았던 게 바로 어펌 카드의 존재였습니다. 이거 진짜 획기적이더라고요. 네, 어펌 카드가 완전 게임 체인저죠. 평소에는 그냥 우리가 아는 은행 체크카드처럼 내 통장 잔고 안에서 돈이 즉각 빠져나가는 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한 500달러어치 장을 보고 카드를 딱 긁은 직후에 이번 달 생활비 예산 초과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바로 앱을 켜서 방금 긁은 그 내역을 즉시 할부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이건 마치 내 주머니 속에 아주 투명하고 일 잘하는 개인은행원 한 명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주머니 속의 은행원. 와, 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어펌카드는 단순히 플라스틱 결제 수단이 하나 더 늘어난 게 아닙니다. 기존의 온라인 결제 창이라는 디지털 공간에만 갇혀있던 어펌을 오프라인이라는 거대한 현실 세계로 확 끄집어낸 매개추죠. 오프라인으로의 확장. 실제로 어펌카드의 오프라인 사용 비중은 일반 어펌 결제보다 무려 10배나 높습니다. 10배요? 네. 사용자 수 역시 1년 만에 2배로 뛰어올라서 370만 명에 달하고요. 카드 사용자 한 명당 연간 지출액이 무려 4,700달러나 됩니다. 게다가 2025년 9월에 애플페이와 완전히 통합된 것, 그리고 아마존과의 독점 파트너십을 2031년까지 장기 연장한 것. 이 모든 게 이런 오프라인 지배력과 생태계의 힘을 거대 플랫폼들이 인정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양적인 성장은 정말 엄청나네요. 고소득층도 포섭했고 오프라인도 뚫었고 거대 플랫폼과도 굳건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던지고 싶은 아주 세속적이고도 날카로운 질문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겉보기에는 가맹점 혜택도 주고
이자도 투명하게 알려주고 소비자한테 다 퍼주는 착한 기업 같은데요. 도대체 회사의 현금 창고는 어떻게 채우고 있는 겁니까? 수익 모델이 부실하면 이 거대한 생태계도 결국 모래성 아닙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월스트리트의 많은 분석가들 역시 똑같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어펌에게는 늘 수익성 없는 만년 적자 성장주라는 꼬리표가 끈질기게 따라다녔거든요. 스타트업들의 흔한 딜레마죠. 하지만 어펌은 2025년 4분기에 사상 첫 영업이익 흑자를 낸 데 이어 2026년 2분기에는 1억 1,800만 달러라는 GAAP 기준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시장의 모든 의심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무려 10.5%의 이익률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재무 용어 하나만 확실히 짚고 가죠. 방금 말씀하신 그 GAAP 기준 흑자라는 게 왜 그렇게 의미가 큰 건가요? 테크 스타트업들 보면 막 자기들만의 유리한 계산법으로 우리 흑자 났어요 하고 발표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핵심을 찌르셨네요. GAAP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약자입니다. 기업들이 주식 보상 비용이나 일회성 지출 같은 불리한 항목들을 마음대로 빼버리고 조정된 흑자로 눈속임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인 공식 회계작대로 평가받았다는 뜻입니다. 꼼수를 안 부렸다는 거군요. 네, 이 깐깐한 기준을 통과해서 진짜 현금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선언과도 같죠. 이때 매출액도 11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나 성장했고요. 주당 순이익, 즉 EPS는 0.37달러를 기록해서 월가 예상치였던 0.27달러를 아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연체로 수익이 제로인데도 그렇게 엄청난 실적을 냈다면 대체 어떤 구멍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건지 그 수익 구조가 너무 궁금합니다. 어펌의 수익은 크게 4가지 기둥이 튼튼하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맹점들이 결제건당 어펌에게 지불하는 가맹점 수수료입니다. 둘째는 이자를 내는 상품을 선택한 고객들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이자 수익이고요. 네. 셋째는 어펌에 실행한 이 대출 채권들을 묶어서 자본시장에 매각할 때 얻는 이익. 마지막으로 파트너들의 대출을 대신 관리해주면서 받는 관리 수수료입니다. 그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기둥인 가맹점 수수료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테이크 레이트, 즉 가맹점이 결제액의 몇 %를 어펌에 떼어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 8.1%로 꽤 높게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방어력이 대단하죠. 지금 클라르나나 페이팔 같은 쟁쟁한 경쟁사들이 이 시장에서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데 보통 경쟁이 심해지면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율부터 막 깎아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센티의 테이크 레이트를 굳건히 방어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어펌의 진정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이게 가맹점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가맹점들은 이제 어펌에게 내는 돈을 아까운 결제 수수료가 아니라 자기들 매출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주는 대체 불가능한 마케팅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결제 대행이 아니라고 보는 거군요. 네, 클라르나나 페이팔이 여전히 잡다한 수수료나 연체료 명목으로 전체 수익의 한 13% 가까이를 뽑아내는 그런 얄팍한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말이죠. 어펌은 수수료 0원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가맹점에게 확실한 매출 증대를 안겨주니까 스스로 가격 결정권을 절대 잃지 않는 겁니다. 투명함으로 무장하니까 가맹점들도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거네요. 그런데 대출 사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남에게 돈을 꺼주려면 내수 중에도 어딘가에서 빌려온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자금 조달이 필수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어펌은 그 막대한 자금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끌어오는 겁니까? 조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어펌은 자산 유동화 증권, 영어로 ABS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원리가 이렇습니다. 어펌이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나면 나중에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이 생기겠죠. 네, 받을 돈이 생기죠. 이 수많은 채권들을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로 묶어서 월스트리트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파는 겁니다. 우리가 깐깐하게 심사한 이 대출 채권 패키지를 살래.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돈을 끌어오는 아주 똑똑한 구조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ABBS를 발행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2021년 이후 최저치인 4.6% 밑으로 뚝 떨어졌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시장 금리는 꽤 높은 편인데 오히려 어펌이 돈을 빌려올 때 내는 이자는 싸졌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자본시장이 어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투자자들이 보기에 어펌이 묶어서 파는 그 대출 패키지가 그만큼 안전하고 부실 위험이 없다라고 확신한 겁니다. 아하. 앞서 우리가 쭉 짚어봤던 매 결제건마다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그 AI 모델이 제 역할을 완벽하게 다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대출의 질이 엄청 높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싼 이자만 받고도 기꺼이 앞다투어 돈을 빌려주려는 겁니다. 그 덕분에 현재 어펌은 280억 달러라는 엄청난 자금 조달 용량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자금 조달,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네요. 게다가 효율성 측면에서도 AI 자동화 덕분에 인력을 늘리지 않고도 거래량을 2배나 폭발시켜서 직원 1인당 매출이 150만 달러에 육박한다고 하죠. 정말 군더더기 없는 성장이죠. 또 하나 재밌는 건 핀테크 기업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규제 이슈입니다.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국, 그러니까 CFPB가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설 때 다들 벌벌 떨었는데 어펌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어펌에게 그 규제는 오히려 엄청난 호재였습니다. 애초에 숨겨진 수수료나 연체료로 장난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의 타격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죠. 더 나아가서 2026년 1월에는 ILC, 즉 산업은행 인가 신청을 냈습니다. 산업은행인가요? 핀테크 회사가 은행 면허를 딴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단순히 월스트리트에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은행들처럼 일반 예금을 직접 수신하거나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독자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대한 포석이죠. 아, 완전히 은행이 되겠다는 거네요. 네, 여기에 더해서 영국의 버진 미디어 O2와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가 하면 퀵북스와 연계해서 기업용 B2B 결제 시장까지 개척하고 있죠. 단순한 할부 결제 앱에서 출발한 어펌이 이제는 독자적이고 거대한 글로벌 금융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까 머릿속에 막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고금리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 다른 핀테크 기업들은 비틀거렸지만 어펌은 매 순간 상환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AI 기술, 그리고 모두가 윈윈하는 투명한 무이자 프로모션으로 이 위기를 정면 돌파했네요. 맞습니다. 소비자의 재무적 실패와 빚에 기생하는 낡은 모델을 과감히 버린 거죠. 소비자가 빚을 잘 갚고 가맹점이 물건을 많이 팔아야만 톱니바퀴가 굴러가도록 설계된 수학적 정밀함. 그것이 결국 가장 엄격한 회계 기준인 계피 흑자라는 재무적 대성공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숙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 소비 패턴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작은 변화를 주었으면 합니다. 네, 분명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다음번에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거나 오프라인 마트에서 지갑을 열고 단말기에 카드를 딱 댈 때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뒤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수수료와 이자의 흐름을 한 번쯤 다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기만을 조용히 기다리며 덫을 놓고 있는 낡은 시스템과 투명하게 모든 패를 보여주는 새로운 시스템 사이에 명확한 차이를 말이죠. 기술의 발전과 투명성이 완벽하게 결합되었을 때 소비자를 옥죄던 기존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파괴되고 재편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케이스 스터디였습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의 끝자락에서 짙은 여운을 남기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만약 어펌처럼 소비자가 빚을 잘 갚고 재무적으로 성공해야만 금융회사가 돈을 버는 이 상식적이고 투명한 모델이 앞으로 전 세계 금융의 절대적인 표준이 되어버린다면 말이죠. 와, 생각만 해도 엄청난 변화겠네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사소한 실수, 막대한 연체료를 자양분 삼아 철옹성처럼 세워진 저 거대한 전통은행과 신용카드 제국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할까요? 붕괴를 막기 위해 그들이 꺼내들 다음 생존 카드는 과연 무엇일지 오늘 밤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날카롭고도 무거운 화두네요. 여러분 각자의 상상 속에서 흥미로운 결론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하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줄 새롭고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